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을 열어갈 진행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복잡하지만 알고 나면 정말 신기한 공학의 세계를 파헤쳐볼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저 단단한 건물 벽면 말이죠. 이 콘크리트가 사실은 처음에는 완전히 물처럼 거칠게 흐르는 무거운 유체였다는 사실. 혹시 떠올려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대다수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단단한 돌덩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바로 콘크리트 거푸집 압력의 이해라는 아주 흥미로운 공학 문서입니다.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정적인 건물들이 사실 타설 직후에는 유체역학이랑 중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역동적이고 아슬아슬한 물리적 사투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양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콘크리트가 유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그 변신의 과정이 사실 공학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아, 불안정하다. 네, 오늘 탐구의 핵심 임무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단순히 시멘트 반죽이 굳는 현상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구조물이나 우리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물리법칙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그 이면을 뜯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대화를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요. 길 걷다가 마주치는 공사 현장이 단순히 그냥 철근 엮고 시멘트 들이붓는 노가다 현장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거대한 중력 그리고 유체역학과의 정밀한 사투가 벌어지는 최전선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계산이 들어가는 현장이죠. 자, 그럼 먼저 타설 직후의 콘크리트 상태부터 한번 짚어보죠. 방금 막 거푸집 안으로 쏟아부은 콘크리트는 밀도가 무려 1세제곱미터당 2,400kg에 달합니다. 네, 2.4톤이죠. 게다가 펌프카를 통해서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의 유량으로 막 쏟아지잖아요. 그야말로 엄청 무겁고 점성이 높은 유체 상태인 겁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문구 중에 물에서 바위로 그 불안한 변신을 공학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 지금 상황을 너무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콘크리트가 타설 직후에 유체의 특성을 보인다는 게 그 유체역학적 관점에서는 아주 무서운 의미를 가집니다. 그 무서운 의미요? 네, 이 무거운 반죽이 그냥 중력 방향, 그러니까 아래로만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방으로 엄청난 압력을 뿜어냅니다. 거푸집 안에서 위로 솟구치려는 힘도 생기고 아래로 짓누르는 힘, 그리고 제일 위험한 옆으로 터져나가려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죠. 사방으로 팽창하려고 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공학자들이 여기서 반드시 제어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 하중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로 작용하는 바닥 압력, 버티컬 프레셔라고 하죠. 그리고 옆으로 밀어내는 치압, 레터럴 프레셔입니다. 그러니까 거푸집을 일종의 거대한 압력밥솥이나 용기라고 생각해야겠네요. 1세제곱미터에 2.4톤이나 나가는 끈적한 유체를 계속 채워넣는 거니까요. 상자 밑바닥이 쑥 빠지거나 아니면 옆구리가 퍽 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상태인 거잖아요. 딱 그겁니다. 만약에 하중 계산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하부 지지대인 동파리가 무게를 못 버티고 푹 주저앉거나 거푸집 옆면이 터지면서 유체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먼저 아래로 누르는 힘, 바닥 압력 구조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공학적으로 바닥 압력 Q를 계산할 때 단순히 고정된 멈춰있는 무게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공식이 Q는 C1 더하기 C2 이렇게 되거든요. C1 더하기 C2. 네, 여기서 C1이 방금 말씀하신 고정하중입니다. 콘크리트 자체 단위 중량인 24kN에 타설 두께를 곱한 그 순수한 자중, 무게를 의미하죠. 네, 그럼 C2는 뭔가요? C2는 작업하중입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업자들이 계속 이동하고 펌프과 호스도 막 요동치고 콘크리트 잘 들어가라고 바이브레이터 같은 진동 장비도 쓰거든요. 아,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힘까지 싹 다 계산해 넣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반적인 작업할 때는 이 시트를 제곱미터당 2.5kN으로 잡는데 전동 카트 같은 무거운 장비가 굴러다니면 이걸 3.75까지 확 높여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단순히 장비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예리하시네요. 장비가 움직이면서 만드는 동적 하중이나 진동이 그 아직 안 굳은 콘크리트 층에 국부적인 충격을 줘서 불균형하게 치마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현장에 살아 숨쉬는 변수들을 수학 공식에 그대로 박아 넣은 거네요. 이 힘을 못 버티면 그 끔찍한 동발이 붕괴 사고가 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닥 압력에서 가장 무섭고 까다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압력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거푸집 뜯어낼 때까지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아, 영구적이다. 네, 콘크리트가 딱딱하게 굳어도 그 엄청난 질량이 지구 중심을 향해서 누르는 중력 자체는 절대 안 변하니까요. 쉬지 않는 거죠, 중력은. 맞네요. 중력은 퇴근을 안 하니까요. 자, 그럼 바닥 압력이 이렇게 아래로 계속 짓누르는 영구적인 힘이라면 이제 시선을 옆으로 좀 돌려보죠. 치갑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치갑 때문에 거푸집이 터져버리는 블로우아웃 현상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네, 수평 방향 압력이죠. 치갑을 설계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정수와 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물의 압력이 세진다는 원리죠.
단위 중량에다가 타설 높이를 곱하는 겁니다. P는 WH 그거군요. 맞습니다. 유체역학의 아주 기본 법칙이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정수압 수치를 그대로 안 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물리적 현실 점검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콘크리트가 순수한 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이 아니죠. 시멘트랑 물이 섞이는 순간부터 서서히 굳어가는 응결 과정이 시작되니까요. 게다가 자갈 같은 굵은 골재들이 잔뜩 들어있어서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거푸집 벽면이랑 엄청나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물리적 변화 때문에 층압이 확 낮아집니다. 콘크리트가 밑에서부터 굳어가면서 자기들끼리 꽉 맞물려서 버티는 힘이 생기거든요. 자기들끼리 버틴다. 네, 이걸 공학에서는 아칭 효과라고 부르는데 입자들끼리 마찰력도 생기고 끈끈해지니까 원래 벽으로 밀고 나가야 할 유체의 압력을 자기들 안에서 쓱 상쇄시켜버리는 겁니다. 자기 몸무게를 자기가 버티기 시작하는 거네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실제 거푸집 벽에 가해지는 층압은 순수한 물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그 정수압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일종의 공학적 반전입니다. 오, 듣고 보니 다행이네요. 그럼 실제 층압이 이론보다 낮으니까 그냥 안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현대인선들은 이 층압을 다시 위험 수위로 팍팍 밀어올리는 범인들이 있거든요. 자료에서 꼽는 세 가지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타설 속도, 온도, 그리고 타설 높이에입니다. 높이는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깊어질수록 압력이 세지니까요. 그런데 속도랑 온도는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복잡해지죠. 먼저 타설 속도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층압이 무섭게 치솟습니다. 밑에 있는 콘크리트가 굳어서 방금 말한 그 아칭 효과를 내기도 전에 위에서 새로운 콘크리트가 엄청난 속도로 계속 짓누르니까요. 구조 시간을 안 주는 거군요. 그렇죠. 액체 상태로 쌓이는 높이가 확 높아지니까 거푸집 하단이 감당해야 할 압력의 한계치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하려고 펌프카로 쉴 새 없이 밀어넣잖아요. 그게 구조적으로는 거푸집 터질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진짜 위험한 행동이었네요. 맞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런데 속도보다 더 놀랍고 약간 직관에 반대되는 변수가 바로 온도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팽창해서 압력이 빵빵해질 것 같잖아요. 일반적인 물질은 다 그렇죠. 그런데 콘크리트는 완전 반대죠. 날씨가 추울수록 압력이 높아져서 훨씬 더 위험하다면서요? 네, 처음 들으면 되게 이상하죠. 그런데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이 화학적인 수화 반응이라는 걸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쏙 되실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화학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죠? 맞습니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고체로 빨리 안 변하고 그 무겁고 끈적한 유체 상태로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겁니다. 물렁물렁한 상태가 오래 간다. 네, 유체 상태가 오래 간다는 건 위에 계속 타설에서 쌓이는 정수압이 상쇄되지 않고 벽면으로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뜻이거든요. 와, 이거 진짜 실제 건설 현장에서 파급력이 장난 아니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겨울에 타설하거나 기온 뚝 떨어지는 야간 작업할 때 단순히 작업자분들 춥고 시멘트 안 마르고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압력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요. 낮은 온도 때문에 층압이 치솟으면 거푸집을 평소보다 훨씬 촘촘하고 튼튼하게 보강해야 하고 아니면 타설 속도를 일부러 확 늦춰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장비 대여료나 인건비, 공기 지원 생각하면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공학적 결단이네요. 그래서 우리 공학자들에게는 이런 변수들을 현장에서 감으로 대충 때려잡지 않도록 아주 명확한 설계 기준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KDS 215000, KDS 21500이라는 방패죠. 공학자들의 방패, 멋진 표현이네요. 이 기준은 구조물 모형이나 타설 조건에 따라서 압력 계산 공식을 엄격하게 나눠놨어요. 예를 들어서 단면적이 좁고 수직으로 긴 기둥을 타설한다고 해보죠. 네, 기둥이요? 기둥은 워낙 좁으니까 콘크리트가 순식간에 차오르거든요. 굳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유체의 100% 압력이 그대로 벽을 친다고 가정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높은 압력 기준을 팍 때려버립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군요. 그럼 면적이 넓은 벽체는 좀 다른가요? 벽체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인 타설 속도를 기준으로 공식을 나눕니다. 시간당 2.1m,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에요. 타설 속도가 2.1m 미만인 저속일 때는 공식 A를 쓰고 그걸 초과하는 고속일 때는 공식 B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기 줄이려고 펌프카 속도 막 높이다가 2.1m 임계점을 딱 넘어버리면 거푸집 보강하는데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깨지는 그런 딜레마가 생기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2.1m라는 숫자가 경제성이랑 안전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경고선인 셈이죠. 그리고 이 복잡한 공식들 밑바탕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안전 마지노선, 골든룰이 2개 깔려 있습니다. 골든룰이요? 첫째는 조건이 아무리 최악이어도 설계 치갑이 100% 순수 정수압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물리적 한계선이고요. 네, 물보다 압력이 높을 순 없으니까요. 둘째는 반대로 조건이 아무리 좋고 속도가 느려도 최소한 제곱미터당 30kN 이상의 압력은 무조건 버티게 거푸집을 설계하라는 하한선 규정입니다. 혹시라도 펌프 압력이 팍 튀거나 콘크리트 섞인 게 불균일할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파스칼의 법칙까지 들어갑니다.
그 거푸집 제일 밑바닥에서는 위에서 짓누르는 바닥압이랑 옆으로 미는 치갑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유체역학적 평형 상태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요. 야, 설계 코드가 정말 셀 틈 없이 촘촘하게 짜여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모든 역학적인 상황을 머릿속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죠. 청취자 여러분도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압력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설 시작부터 다 굳을 때까지 바닥압이랑 치갑 궤적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력 때문에 생기는 바닥 압력은 타설 딱 끝나고 나면 위쪽으로 일직선을 긋습니다. 수평으로 영구하게 쭉 유지되죠. 계속 누르니까요. 반면에 치갑 그래프는 타설 시작하자마자 미친 듯이 우상향하면서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아니겠네요. 자료 보니까 이 구간을 안전주의 구간이라고 부르던데 세이프티 오렌지 존이요? 네, 폼타이라고 하죠. 거푸집 터지지 말라고 양쪽에서 꽉 잡아주는 철물들이 있는데 얘네들 인장력이 진짜 극한까지 가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KDS 코드로 계산한 압력을 넘어서면 폼타이가 툭툭 끊어지면서 콘크리트가 폭포처럼 서져 나오는 파국이 벌어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 위기의 정점을 무사히 넘기고 나면 치갑 그래프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콘크리트 안에서 수화 반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끈적한 성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곡선이 아래로 뚝 꺾이면서 곤두박질 칩니다. 굳으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탱하니까 옆으로 미는 힘이 싹 사라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닥 압력은 영구적인데 반해서 치갑은 철저하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걸 이 그래프가 완벽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결국 현장 소장님들이 타설하다가 중단 지시 내리고 속도 조절하고 또 겨울에 열풍기 막 틀어서 온도 높이고 이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다 유체의 성질을 통제하려는 거였네요. 그 치솟는 치갑 그래프가 한계선을 안 넘게 하려고요. 네, 바로 그 아슬아슬 시간 싸움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걷고 지나치는 건물 하나하나가 그 일시적인 터짐의 응력과 영구적인 중력의 하중 사이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오차없이 잡아낸 공학의 결과물이라는 게 새삼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료 마지막에 나온 문장이 정말 가슴을 울리죠. 콘크리트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바위가 될 때까지 그 취약하고 위험한 변신의 시간을 지탱해내는 것이 구조 기술사와 현장 작업자들의 숨은 역할이다. 멋진 말입니다.